지난달 국회에서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과거사법 통과로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다양한 과거사 문제를 국가가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여러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는 일명 과거사법으로 불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있었는데요. 과거사법 개정으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거죠.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에는 6.25 전쟁 당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숨겨진 진실은 뭔지, 또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고 그 이후 조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조사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한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분입니다. 강원도의회 정수진 도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취재를 통해 다큐 숨을 제작한 분입니다. MBC 강원 영동의 김인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과 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도 좀 나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뭔지 이걸 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네. 가슴 아픈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예. 전쟁도 있었고 또 일제 시대에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 과거의 슬픈 역사들을 제대로 정리해내고 또 미래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묻혀있던 과거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다시 개정돼가지고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있나요, 이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6.25를 통해서 또 여러 그런 인권 유린 사태에 관한 유족들이나 또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노력들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원래 1차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부터 예. 2010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그때의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계속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그것이 비로소 8년이 지나서 이번 네네. 마지막 국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과거사법으로 조명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럼 간략하게. 그 한국 전쟁 초기에 발생했던 네. 국민 보도연맹 사건 관련해서 이 강원 영동 지역이 저희가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족했고요. 신청인 자체가 이제 이곳은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 북부 지역이 일부 이전에 38도선 이북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통치를 받는 곳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서 전쟁 때 이제 이 국군에 의해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고요. 또 일부는
그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부역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민군에 협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되어서 예. 부역 혐의자로 또 처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지만 그런 어떤 그 보복이라든가 이렇게 전선의 이동에 따라서 또 북부 지역의 많은 일부 분들은 뭐 이전에 이제 38도선 같은 이북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월북을 지금으로 치면 그게 월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월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월북자나 행불자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유가족분들 또 그분들과 관련한 이 피해 당하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못 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복잡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네. 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번 그 과거사법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이렇게 첨언한다면 이번에는 예전에는 사망 사건만 그 범위에 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망 사건 외에도 또 상해 실종 이런 사건들이 대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제복 지원 사건,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그 국가에 의해서 불황아 뭐 이렇게를 한다는 의미로 끌려가서 본인의 삶이 망가진 그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또 성감학원이라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제노역시키고 뭐 수시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희생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있어서 국가폭력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문사, 뭐 의문 그런 사건들을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기존의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들을 재점검하고 그때 부족했던 것들을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 조사 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좀 많은 분들의 그런 억울함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과거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기에 때 조사 팀장으로 하셨잖아요,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만의 아까 좀 가슴 아픈 특징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직접적으로는 여기 예. 이제 강릉 초당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사건이 있어서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게 피해 실태가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었고, 강릉하고 삼척 특히 이제 이런 쪽에 그 경찰 자료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보면 행불자라든가 또 부역 혐의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다거나 네. 그런 이제 명단도 일부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일일이 저희가 그 수소문해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쟁 당시에 이제 물고 물리는 굉장히 예, 접전이었고 전선 자체가 이제 38도선 중심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수복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강요받은 거죠. 예. 사실 강요당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반공 이념이라든가 어떤 주의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평화, 인권 이런 관점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강원도 쪽이 거의 신청이 한 강원 남부는 한 25, 뭐 북부는 한 22, 요 정도의 숫자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맨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60년도로 돌아가거든요. 거슬러 가는데 1960년대. 그러니까 4.19 직후에 그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이행을 하니까 이제 네. 폭발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사회 의제가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네. 때문에 네.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목격자도 있고 증언자도 있고 생존자들이 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저기 가면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묻었다 이런 현장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엄청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족회도 꾸리고 유해 발굴도 하고 또 합동묘도 꾸리고 그것이 이제 대구, 울산, 양산, 부산, 동래, 뭐 진영, 충무, 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유족회가 결성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이고 그때 이제 근데 이 강원도 지역에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여론이 움직이니까 국회에서 그걸 수렴을 해서 4대 국회에서 경남반, 경북반, 전남반 이렇게 해서 조사반을 꾸립니다. 네. 현지 조사를 이렇게 내려가서 피해 실태 조사를 받아요. 그게 이제 한 장짜리 이렇게 이제 피해 실태 조사라고 해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의 문서수장고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2000년 초에 발굴을 해서 공개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피해 실태를 규명하게 되었고 예. 좀 전에 이제 진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전국의 피해 실태를 추정을 했어요. 네. 그 피해 국회에 신고한 거 외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뭐 전남 몇십만 명, 전북 몇십만 명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왔는데 그 문서에 114만 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학계와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한국 전쟁 때 좀 억울하게 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총 규모, 피해 규모와 수를 그렇게 이제 114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유가족 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 일기 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삼척시 노국면 주지리 이장 김원무입니다. 김원무 이장님. 예예. 네. 예. 저희는 그 자료 수집 때문에 우리 그 노국면하고 삼척시 행정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했는데 제가 가장 그 어려운 거는 그때 당시 제가 영아 때거든요. 제가 50년생이기 때문에 70년 전 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을의 일이라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자부심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찾으라고 그러나 그 인사 기록에 오래된 일이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실례지만 이장님 그 피해 유가족이신가요? 아니면은 피해에 제가 그 육촌 그 큰아버지 예.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더욱 참 그 안타까운 네. 마음도 있었고 아직 이 국가나 정부에서 이거를 찾지 않고 그냥 묻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좀 억울했죠. 제가 이분들한테 비문도 세우고 추모제례도 올리고 그 넋을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주지리 마을이 네. 그 인민군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그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한 네. 곳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숨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제가 네. 취재를 갔었던 그런 마을인데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숨 이후에 위령 사업 그 해당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준비가 돼서 올해 네. 처음으로 이제 위령제를 열겠다는 네네. 그런 말씀을 예. 지금 하신 겁니다. 자, 방금 그 위령제 말씀이 좀 나와서 말인데요. 강원도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발의하신 분이죠. 그 정수진 도의원님,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그 2005년도에 그 과거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5년 동안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활동 기간 중에 좀 미조사되거나 미해결된 사건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해산이 되어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각종 언론의 어떤 보도나 그리고 제가 다큐 숨을 좀 시청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되었던 게 그 아까 우리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예.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그 1세대 분들이 남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네. 때 그분들의 어떤 빠른 명예 회복과 그 한을 좀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떤 그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그 접수라든가 조사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조례 내용에는 많은 것들을 담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유령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각종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화 인권을 위한 그 교육 사업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다라고 예, 이해를 토대를 하면 되는 마련했고 건가요? 이제 네. 그 과거사법이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네네. 부분과 맞물려서 네. 제가 그러니까 이 과정 강원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지켜보고 또 다른 일선 기초지자체의 그 조례 제정도 추진을 하다가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사실은 과거사법이 먼저 개정이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법이 없이 도조례 또 시군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원도 조례 이미 만든 조례도 그 위령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위령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알려지고 확인된 국가가 인정한 사건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인정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위령 사업을 할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사법이 좀 조금 늦게 된 게 좀 아쉽고 좌익과 우익이 계속해서 바뀌는 당시에 너무나 큰 아픔을 학습했던 거죠. 국군이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있다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이 6.25 전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한 피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 입을 놀렸다가 큰일이 난다는 걸 학습을 했고 네. 이 지역에 그 우리가 좀 빨갱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또 연좌제와 같은 그런 네, 아주 네. 나쁜 그런 그 제도가 우리 한국 사회를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38선 이북 유일한 38선 이북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걸 풀어놓을까 했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과거사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뭐 날에 마치 꼭 여기 와서 니들이 꺼내놓으면 우리가 조사해 줄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곳에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권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1기 진화위 때 좀 아팠던 점이다. 그래서 네. 2기 진화위와 그다음에 이 새로운 과거사법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뒤에 또 유족분들도 와 계신데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2012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더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4만 건이라는 뭐 100만 건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강원도에서만 아까 22건, 뭐 15건 이렇게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쩌면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가 소멸될 정도의 엄청난 위기인데 그 안에서 생명이 희생되고 이런 거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이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 나의 가족들이 희생되거나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가. 특히나 강원도는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념이 뭐 좌익이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법은 국민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실제로 2012년에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유족분들께서 늘 그 국회의 정문 앞에, 후문 앞에 1인 혼자서 그렇게 서 계셨어요. 나이들도 정말 많으신데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2012년부터 이 문제를 시작했는데 법이 만들어진 게 벌써 9년 만에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이미
목격자든 증언을 해주실 분이든 또 피해를 보상받으시고 명예를 회복받으셔야 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죠. 예. 아니면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지거나.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거, 또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도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건 우리 강원도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네.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진화위가 꾸려지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관계되신 또 증언을 들으셨던 이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셔야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애초에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제대로 명예회복하고 진실규명하고 그리고 이후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우리 의원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지자체에서는 위령시설 만들고 또 유해 발굴된 거 어디 안치시키는 방법 고민해 주시고 또 실태조사도 함께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 법의 본래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4만 명 혹은 뭐 128만 명 이게 다 드러난 건가요? 아직도 팔 게 많은가요? 그 숨을 제작하셨잖아요. 그 숨 제작 이후에 혹은 추가적인 제보라든가 그로 인해서 밝혀진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지역에? 많이 있죠. 밝혀졌다기보다 또 많이 있어요, 심지어? 밝혀졌다기보다 제보와 그다음에 제가 또 취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들, 그다음에 그때 방송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추가로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여러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산골 지역의 그런 피해는 우리 주지리, 아까 삼척 주지리나 양양에 있는 그런 산골 거기에서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먼저 피해 사실을 국가에 얘기를 해야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고, 그게 많아져야만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크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 초당동 사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당동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령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피해자들의 신고,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게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사회에 다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그 신청인들의 직접적으로 이제 조사를 요청하는 거는 진실화해위원회 했지만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가 피해 실태 조사였고요. 피해 실태 조사. 네, 또 하나가 기초 사실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그 피해 실태를 좀 접수를 받아라.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일부 이제 일종의 로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고 접수 기간이 짧았고 네. 또 우리 김현성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이게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어 있어야 지자체에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 진실화해위원회와 관련해서만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이런 과거사법, 처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너무 많고 너무 종류가 다양한 사건들을 한꺼번에 조사를 한시적인 그 시일 안에 조사를 했어야 하거든요. 네. 그게 한계로 분명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영동 지역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게 어쩌면 그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1세대 분들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그거를 명확히 목격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 의지를 표현하는 기간 동안 그다음에 지자체의 관심, 뭐 여러 지역사회의 관심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조각조각 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동 지역의 사건들이 보면은 그
제법 규모가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밝혀지려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이 2기 그 진화유와 과거사법에 영향을 받는 이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거듭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골든 타이밍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이 시점에서 또 오늘 오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 얘기 듣고 혹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예, 그 가톨릭 관동대 역사교육과 김남현 교수입니다. 네. 저는 그 해방 전후사의 책이라든가 글도 여러 편 썼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6.25의 피해자입니다. 삼촌 두 분이 네. 사망을 하셨는데 한 분은 한국군에 전사하시고 한 분은 지금도 행불자죠. 그 왜 의용군에 끌려갔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영동 지역은 아까도 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좌우이 대립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벌써 1920년대 아까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920년대 사회주의가 유입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일찍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지역이죠. 이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8선이라든가 또는 태백산맥 때문에 좌우익이 그러니까 인민군 활동도 원활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전쟁 때 좌우익이 대립이 심했던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이 조당 문제를 처음으로 강릉 시사에 제가 기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도 뭐 연좌제 뭐 피해 의식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초당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제가 몇 번을 우리 임 교수님하고 찾아갔었는데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토론자들이 거론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규명한다는 그런 취지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참 기술하거나 구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때 북진을 해 들어가면서 인민군 패잔병들이 태백산맥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동해안은 재침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도병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이런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예? 또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권이 유린된다. 그런 시각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아마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해주시면은 아마 지금 30년대에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전쟁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삼척시 같은 데는 아마 우리 한 교수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화 그 진실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런데 우리 동해안에는 다른 지역은 한 곳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적어도 일제시대 또 미 군정을 포함한 한국 전쟁 이전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 뭐 현대사는 뭐 우리 이 지방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앞에 한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정확히 이루어지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유엔군이나 또 우리 국군한테 희생당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피해 유가족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의 사과라든가 또 명예회복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배경을 다 그대로 얘기해 주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믿을 수 없고 또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 그렇게 붙잡혀가서 그렇게 누군가는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그런 공포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미군이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당시 전쟁 당시에 여러 가지 발생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인데 이제는 70년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하지만 진심 어리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실제와 다르게 희생당하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움츠려서 살았을 그런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2013년에 처음 발의했던 그 법안에 그리고 2017년에 다시 발의했던 그 법안 안에는 배보상 문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합의 사항에서 배제됐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합의를 한다면 최저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과거사가 밝혀지면 그걸 가지고 그 개인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소송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기간도 너무 지난하고 그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 그런 배보상 문제라던가 또 유해 발굴을 한 문제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그냥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안치돼 있는 상태 임시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독일에서 저희가 독일 그 과거사 정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서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 외무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 이유가 결국은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재가 없기 때문에 과거가 제대로 밝혀지고 그것을 제대로 상처를 치유해줘야 또 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미래가 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명확해지고 그것이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국 국민인데 그런 무모한 사람들을 참 참혹하게 학살한 그런 것들은 참 너무 억울해서 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우리 국군이 맞는지 참 너무 억울한 그런 물 당해서 지금도 그때의 생각만 하면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총살로 참 죽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유족회 말씀하셨어요. 유족회. 네. 근데 강원도에는 유족회가 없다고 하셨죠?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네네. 직접적인 유족회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네. 그럼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진실 규명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네.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결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유가족이나 피해 보신 분들 위주로 그 유족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과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위령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유족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자분들께서 한 걸음을 떼셔야죠. 예, 어찌되었건. 그리고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니면 무엇을 향해서 한 걸음을 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도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노력하고 또 그걸 정부에서 받아서 지금 기관을 새로 꾸려서 조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단은 그런 제도적인 이행에 맞추어서 지역에서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또 노력을 하시고 그게 이제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이 초래재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 유가족분들하고도 가장 많이 이렇게 호흡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말씀도 가장 많이 가까이서 듣고 첨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가족분들끼리 서로 이런 사건이 다른 데 있었던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종합적인 내용을 알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때 인터뷰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파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건의 피해자가
나는 피해자야. 그런데 내가 꺼내놓기는 무섭고 두려운 점이 많아. 이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사실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2기 진화회에서 접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라는 건 사실은 그 진화회가 출범하기 전에 움직여야 되고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기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일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이끄는 리더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좀 동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큐멘터리 취재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지금 강원도 내 또 영동 지역의 시군들 중에 단 한 곳도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는 없고요. 예, 예. 고맙게도 도에서 만들었습니다만 몇 단계의 더 뒤에서나 있을 위령 사업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 그 지자체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저는 그 전에 그 일기 진화위의 어떤 활동에서 봤을 때 진상규명 관련된 일들은 좀 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화해를 위한 어떠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우리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의 어떤 명예 회복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 개정안에서는 어떤 배상이나 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어떤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그 집행부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 조금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 국가 배상 문제가 제일 먼저 불거졌던 게 2004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창 사건, 거창 학살 사건으로 제일 먼저 불거졌는데 거창 사건 자체가 이제 손해배상이 없는 위령 사업, 추모 사업 중심의 특별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국회에서 거창 유족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배상이 들어가 있는 법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탄핵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건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는데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행정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좀 전에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그 이번 법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정 문제였어요. 그때 이제 이미 거창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 법으로 보장을 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한 100만 명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22조 정도, 20조 이상의 이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실을 되면서 정부가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가 지금 계속해서 국가 재정 문제, 뭐 세금 문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4.3에서도 그러고 또 다른 제가 책에서도 이제 밝혔지만 그걸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배상 금액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미의 페루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연금 방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 부담이라든가 그 연도별 세금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족들에게 그 배상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방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그리고 후대까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중대한 인권 침해 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이 문제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일단 돈으로 이렇게 떼우는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 나몰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그 피해자 배상보다는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안티를 걸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연금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재정의 부담을 덜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낯설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좌익 활동을 했던 부역 혐의자였던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심적인 행동만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이 영동 지역을 감싸고 있는 이 안개와 같은 이 이념, 네. 일종의
아주 나쁜 바이러스죠. 이번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법 개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비공개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뭐 비공개여서 아쉽긴 하지만 그건 이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가해자, 즉 참전 군인과 경찰들의 어떤 증언을 좀 고백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를 한 것인데 예. 저는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지금 저희가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분들 개인에게 어떤 행위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기본법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이 고생이라 그럴까요? 짐이 많았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나 아니면 목격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청문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참전 군인과 경찰분들께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아까 정수진 의원님 지적하신 데처럼 네. 화해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저희가 이 뜨거운 감자 계속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그러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좀 정리할까 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 국회에 계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 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직은 직권 조사를 하기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뭐 증언이나 또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오늘 이 자리가 점점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강원 영동은 어떻게 보면 그 희생이 다른 곳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 없는데 이렇게 적은 수만 이렇게 신청이 됐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래서 MBC 강원 영동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걸 계기로 조금 더 주기적으로 심층적으로 이 문제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아무리 전쟁이어도 그 안에서 민간인을 뭐 살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국제협약에도 위반되고 명백하게 불법 행위다라는 것을 좀 계속 주입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모든 문제들에 용기를 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늦기 전에 밝히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 저도 이후에 어쨌든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가 다 만들어져 있고 또 그쪽에 관여를 하셨던 분들의 아쉬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빠르게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간을 줄이고 착오를 줄이고 어떤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네, 정수진 의원님. 네. 저희 아까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이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결정된 건수가 강원도는 1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57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기 그 진화의 활동이 시작이 되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족회를 꼭 반드시 만들어서 앞으로 그 유령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어떤 올바른 그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추모관 같은 거를 앞으로 설립을 해서 어떤 교육 사업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도록 강원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 네. 다큐멘터리 취재를 하면서 참 너무 슬펐고 속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민간인 학살 취재에 처음 갔던 곳이 고성의 진짜 가장 위에 있는 명파리 바로 밑에 마차진리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주민들이 연세 많으신 주민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학살 현장을 같이 쫓아가는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길 갔더니 제가 그로부터 한참 10년쯤 전에 국군 유해발굴 감식단이 그 국방부에서 했던 정식 유해발굴을 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북부선 지금 철길이 연장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곳곳에 지금 강릉에도 노암동에 터널이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 있는 그 기찻길, 기찻굴 터널이 학살의 장소였던 거죠. 어떤 군대가 여기 들어와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상대 군인을 죽이거나 또는 민간인을 죽이거나 했던 세상에 국군이 죽어서 묻혔던 곳이라고 해서 갔었는데 이번에 민간인이 죽어서 묻힌 곳이라고 하고 같은 장소에서 성격이 다른 그 학살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놀랍고 실태 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 진화위 하는 진은 진실이고 화는 화해입니다. 진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많이 나눴습니다만 화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국가기관의 또는 가해자의 사과와 진심 어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다 강요일 뿐이죠. 피해자에게 역사가 이만큼 흘렀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 개인 사일 수도 있고 가족 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가 전체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는지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진짜 그 법의 이름과 위원회의 이름에 걸맞게 진실뿐만 아니라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거사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 6.25 전쟁 민간인 학살은 이제부터 밝혀야 하는 시작인 거죠. 김인성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의 규명 그리고 화해의 시작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는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의 또 꾸준한 관심이 있을 때 이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